난중가족의 마지막으로 끼어든 금동이 이야기. 제 나이 어느덧 10살, 지나온 기나긴 생을 한번 돌아볼 시기가 되었네요. 비웃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밝은 크림색의 풍성한 털과 우아하게 늘어진 웨이브기를 자랑하는 견생 2회차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 조금동입니다. 털이 워낙 복슬복슬해서 동네에선 푸들 석인 코카프 믹스견 아니냐는 억울한 오해도 종종 받지만 이 둥그스름한 두상과 뭉툭한 주둥이를 보시면 아시겠죠. 저는 벌써 사람 나이로 환갑, 진갑 다 넘긴 관록 있는 중년 신사랍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해맑은 미소로 멘붕 온 초짜 가족들을 방심시킨 뒤 거실 커튼에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게 영역 표시를 남기는 게 제 거부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죠. 네, 저는 한번 버려진 뒤에 지금의 가족에게 입양된 강아지입니다. 원래 이름은 금동이. 2018년 2살을 갓 넘기고 버려졌죠. 바뀐 집주인 성을 따라 지금은 조금동으로 불립니다. 인간들은 아직도 북의 중심의 성씨를 고집하더라고요. 목의 중심이라는 아주 딱 떨어지는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 있다니 어휴, 조금 한심하다고 생각했죠. 이름의 의미는 금색 동글이라고 하네요. 세월이 흘러 2026년인 지금은 앞서 말했듯 어엿한 10살 어르신입니다. 어릴 때 입양돼서 호강만 한 줄 아시겠지만 천만에요.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며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 고비들을 겨우 넘기면서 새 생일도 얻었죠. 새로 생긴 주민등록상 생일은 2018년 5월 9일. 아직까지는 생일날 제법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입양되기 전, 그러니까 2018년에 저와 함께 살던 동생 은동이는 캔넬에 담겨서 같은 유기동물 관리센터로 왔습니다. 이제는 까마득한 기억이네요. 사연은 잘 모르지만 태어나서 처음 겪은 절망적인 이별이었습니다. 밥이 다 안 넘어가더라고요. 철망 속에서 울다 지쳐 잠들고 다른 친구들의 울음소리에 깨어나면 다시 이름표 붙은 앞발에 머리를 파묻고 지냈습니다. 옛 주인의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다 간혹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희는 일제히 일어나 컹컹 울어대며 쇠창살에 머리를 비벼댔습니다. 저 좀 데려가 달라고요. 하지만 다른 친구가 선택받거나 문이 닫히면 우린 금방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나이 든 친구들은 고개만 들었다가 이내 다시 푹 숙이곤 했죠. 그곳에서 저는 참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었습니다. 먼저 우리 은동이. 다행히 은동이는 저보다 일찍 센터를 떠났습니다. 2년 동안 한 집에서 먹고 자며 뛰놀던 녀석의 뒷모습만 지켜봐야 했죠. 그래도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정말이지 목이 메어 밥 한술 뜨지 못했지만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부디 잘 살고 있기를 빕니다. 저보다 늦게 온 옆방 친구는 나이가 제법 있었습니다. 강변 자전거 도로에서 발견됐다는데 다리를 절뚝거렸죠. 다리를 절어서 버려진 건지 버려져서 다친 건지는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번쩍이는 자전거 불빛들 사이에서 혼자 꽤나 고생했는지 온몸에 덤불이 잔뜩 묻어 있었고 길고양이 사료에도 제법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예방주사 맞은 자국이나 귓가에 남은 미용, 염색 흔적이 한때 듬뿍 사랑받았던 옛 상처처럼 남아있었죠. 그곳에선 이미 늙거나 너무 덩치가 큰 친구들은 방문객이 없어도 어느 순간 슬그머니 방을 비웁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서로 묻지 않습니다. 분명 더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떠났을 거라 믿을 뿐이죠. 센터 안에서 저희는 틈틈이 우리 세계의 전설적인 영웅담을 나누곤 했습니다. 바로 목넘이 마을의 신둥이. 이제는 거의 신화가 된 까마득한 조상님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일제강점기 시절 주인이 서북간도로 떠나며 홀로 내쳐진 신둥이는 방앗간 쌀겨를 할아먹으며 억척스럽게 버텼답니다. 정착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하죠. 당시 사람들은 1년에 고기 한번 구경하기도 힘든 시절이었대요. 처녀가 열무에 오조밥을 먹으면 젖이 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궁핍했으니까요. 그래서 신둥이는 결국 훌륭한 사냥감이 되어 물레방앗간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좁혀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 할아버지가 슬그머니 길을 터주셨답니다. 바로 신둥이가 새끼를 뱉다는 걸 눈치채신 거죠. 짐승이라도 참아.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삼키며 길을 열어주셨고 그 덕에 동네 사람들에게 엄청난 욕을 드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탈출에 성공한 신둥이는 무사히 새끼를 낳아 우리 땅 곳곳에 그 위대한 후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철망 너머로 두런두런 그런 전설을 나누며 혹시 모를 새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옆방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저는 갈수록 풀이 죽어갔죠. 은동이가 부럽기도 하고 또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던 5월 9일 오후였습니다. 웬 젊은 여자가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저곳 둘러보는 웃는 모습이 참 밝았죠. 제 옆방을 기웃거리기에 이번에도 난 아니구나 싶어 체념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금동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철망을 두드리는 겁니다. 아니 초면에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쇠창살을 부술기세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그녀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 저는 그 여자에게 단번에 반해버렸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정한 사람의 채취였거든요. 그렇게 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바깥엔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좀 한덩치 하잖아요. 젊은 여자 혼자 감당하기엔 벅찼나 봅니다. 결국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곧장 웬 아주머니의 차 뒷좌석에 저를 밀어넣더군요. 운전석에 앉은 아주머니의 낯빛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고백 하나 하죠. 저는 낯선 장소에 가면 무엇보다 찔끔 쉬야부터 하고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차 뒷좌석도 예외는 아니었죠. 백미러로 마주친 아주머니의 낯빛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아파트. 생각보다 식구가 많았습니다. 웬 어린 꼬마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뛰어나와 마구 반겨주더군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손끝으로 화장실을 가리켰고 제 첫사랑인 젊은 여자는 서둘러 저를 목욕탕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집 안으로 들어온 터라 저는 극도로 흥분 상태였습니다. 뽀득뽀득 씻긴 상태로 한쪽 구석에 조용히 찌그러져서 주는 밥이나 먹고 얌전히 잠을 청했다면 아주머니의 그 따가운 눈초리는 피할 수 있었겠죠. 입양 첫날이니까 인사치레로 간식 정도는 쿨하게 사양하는 미덕도 발휘하고요. 얹혀 사는 주제에 간식 타령할 처지도 아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아주 막중한 첫날 밤의 과업이 남았거든요. 바로 영역 표시입니다. 일단 거실 커튼 쪽으로 여유롭게 걸어가서 한 다리를 가볍게 들고 첫 번째 서명을 남겼습니다. 연이어 소파 구석에 묵직한 마침표도 찍어줬고요. 이 영역 표시는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지는 강아지들만의 성스런 의식이거든요. 이걸 중간에 방해한다. 그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의식을 무사히 마치면 온몸을 부르르 떨며 진저리를 쳐서 마무리를 합니다. 마침간 목욕까지 마친 상태라 물기와 털이 분수처럼 거실에 흩어지며 저의 새로운 입성을 화려하게 축복해 주었죠. 한동안 넛을 잃고 서 있던 아주머니가 제 웅장한 의식에 깊이 감동했는지 황급히 새 식탁을 차려내옵니다. 먹어도 되는지 간 보려고 앞발로 툭툭 건드리다가 그만 전부 엎어버렸습니다. 아니 무성의하게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이 뭡니까? 게다가 냄새를 맡아보니 10개월 미만 애기들이나 먹는 유견용 사료더군요. 저도 명색이 중년 신사인데 주는 대로 개걸스럽게 먹을 순 없잖아요. 새 식구를 맞을 준비가 영 안 돼 있구나 싶었죠. 아쉬운 대로 꼬마 녀석이 몰래 찔러주는 간식만 허겁지겁 받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선 커튼과 이불을 빨아제끼는 대청소가 벌어졌습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롤 클리너를 든 채 그림자처럼 저를 쫓아다니는 아주머니의 얼굴은 흡사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 강아지랑은 처음 살아보는 완전 초짜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를 데려온 건가 싶어 문득 불안감이 엄습했죠. 제 첫사랑인 젊은 여자는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보고 있고요. 밤이 되니 웬 뻣뻣한 아저씨가 퇴근을 하더군요. 보아하니 이 아저씨도 개라는 생물은 머리털 나고 처음 겪어보는 눈치입니다. 젊은 여자 눈치를 살살 보면서 절 한번 엉거주춤 안아주긴 하는데 열아? 뒤돌아서 곧바로 화장실로 직행하더니 비누로 손을 벅벅 닦아대네요. 아이고 참 그렇게 유난 떨거면 센터에 조용히 놔두지 그러셨어요. 이거 이 집도 얼마 못 가 방 빼야 하는 거 아닌가. 제 견생 이막이 심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나흘이 지나면서 저는 눈치껏 집 안에서 뛰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제 영역 표시는 이미 충분히 마쳤고 아주머니의 서늘한 눈초리도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첫사랑인 젊은 여자가 외출할 때면 도무지 참지 못하고 낑낑대며 울게 됩니다. 새 출발을 하며 만난 제 첫 정이기도 하고 그녀의 향수 냄새가 사라지면 캔넬 속에 갇혀 지내던 센터의 서늘한 공기가 자꾸 스쳐갔거든요. 아주머니는 저 같은 짐승도 서럽게 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나 봅니다. 깜짝 놀란 눈치더니 그제야 처음으로 제법 힘을 주어 저를 안아주시더군요. 내친 김에 주방 싱크대에 앞발을 넌지시 걸쳐 보았는데 나무라지 않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설마 제 이상향인 젊은 여자의 험담을 하신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시끄럽다, 부산스럽다는 타박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대소변을 집 안에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아저씨와 아주 잠깐 산책하는 시간을 적극 활용했죠. 솔직히 저는 인간에 대해 배울 만큼 배웠지만 이 부분은 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대소변을 밖에다 가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제법 부드러워졌습니다. 실상은 그 전까지 제가 실력 발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거면서 말이죠. 제가 앞으로 이 집에서 무사히 살아남을지 아니면 다시 센터로 반품될지 솔직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흔히들게 팔자가 상팔자라고들 하지만 막상 개로 살아보면 7자만도 못한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몇 해 전 기억이라 가물가물하지만 두서없이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당시 2살배기 강아지의 팍팍한 신세 타령이 옥중춘향이 사연 뺨치죠. 정말이지 우물에 매달린 뒤웅박 신세였습니다. 그 뒤로도 뒤웅박에 매달린 채 흔들흔들 살아온 우리 집 이야기는 앞으로 하나둘 천천히 풀어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에도 꽤 많이 복 받으십시오. 저희 동네에선 이게 최고로 정중한 덕담이거든요. 아, 혹시 오늘 제 털 날리는 이야기나 대소변 에피소드에 조금이라도 눈살을 찌푸리셨나요? 그렇다면 제발 부탁인데 반려동물은 입양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인형이 아니니까요. 그럼 다음 속보 때 뵙겠습니다.